저희꺼리튜브는 물론이고 수많은 언론,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양산 축소 논의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영기간 연장, KF21 가격 상승, 관련 방산업체 줄도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UAE 등 KF21 블록2 개발 과정에 참여 의사를 내비치던 나라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양산 축소 사태는 점입가격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KF21 수출 전망은 벌써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쟁자가 KF21이 잠시 주춤한 사이 끼어들기 시작한 건데요. 바로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TFX 칸입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고객입니다. 1997년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터키였고,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이전에 2007년에서 2008년 튀르키예가 쿠르드 반군 근거지에 포격을 가한 걸 K9 계열 자주포 최초의 실전 검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인 KT-1 웅비나 K2 흑표 역시 튀르키예로 수출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기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튀르키예가 KF21 개발 사업의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방산협력 상황은 의미심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국은 각기 KF21 보라매와 TFX 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전체 개발 일정에선 시제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 한정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다소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튀르키예는 아직 CJ1호기의 초도 비행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이 난데없는 양산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튀르키예가 KF21이 구축한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 T방산이 대한민국을 라이벌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세대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다 자신들보다 앞선 행보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을 뛰어넘고 싶다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죠. 문제는 그 방법이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T1호 프르트나 알타이 전차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척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산으로 진행된 자국의 프로젝트였으니 자국산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따져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튀르키예 이 주장이 국제무대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례를 접한 많은 분은 한국은 맨날 호구만 잡힌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튀르키예 카피품의 국제 방산 시장 점유율은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나마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가 100대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조차 튀르키예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무부 등이 아닌 정치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자국의 방산 역량을 뻥튀기 하기 위해 도입 의사를 타진한 것만으로도 수출 성공이라고 과장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인 K9 자주포와 K2 흑표가 가격이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 모든 면에서 압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튀르키예는 최근 KF21의 양산 논란이 터지자 그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TFX 칸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튀르키예는 F-35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로 믹스 장비 편제인데요. 만약 당시 진행된 전투기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하였다면 지금쯤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에 버금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이란 없는 법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은근슬쩍 칠러 성향을 드러내던 튀르키예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용하려던 칸이 설계를 주력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물론 이 같은 결정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냉소를 받았습니다. 튀르키예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튀르키예는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 12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야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은 F-16 전투기 자체 개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F-16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F-16 CD 모델만 214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 모델의 블록50, 52형 역시 30기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F-16CD 일부 기종에 대한 개량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3월 개량 완료된 첫 전투기가 공군에 인도되기도 했습니다. 즉 최소한의 기본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칸 개발 사업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참여하고 있으며 파키스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국을 찾은 것인데요. 아제르바이잔이나 파키스탄도 경제, 사회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개발 기술이 전무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칸이 튀르키예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인 칸은 구체적 세부 사항들이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길이나 중량 등은 KF-21보다 큰 것으로 확인돼 무장 탑재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칸이 지휘의 F-10 엔진을 탑재할 것이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동급 수준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개량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의 F-414 엔진보다 밀출력, F터버너 출력 모두 최대 4,000파운드 이상 출력이 강한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튀르키예는 칸의 최대 속력이 KF-21에 버금가는 마하 1.8 수준일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대형 기종임에도 최대 속력이 똑같다는 건 분명한 무장 능력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칸이 KF-21보다 반세대 앞선 수준으로 개발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칸은 A사 레이더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운용 기능 및 스텔스 형상과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성들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면 영상만 보면 F-22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KF-21이 베이비랩터로 불리듯이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세대 최고 수준의 제공권 장악 능력을 추구하다 보면 외형이 F-21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적 수렴진화인 셈입니다. 이처럼 KF-21보다 약 3년 정도 늦게 전력화될 예정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칸이 성능은 상당한 고수준으로 보입니다. 초도 물량 양산 문제까지 겪고 있는 KF-21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어디까지나 칸 개발이 순항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튀르키예는 2024년 초도 비행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았는데 상세한 공개 정보는커녕 측면이나 배면 사진조차 매우 한정적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저 정면 이외의 형상은 전투기의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미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내부 관계자의 폭로를 인용하며 대부분의 튀르키예 국민이 칸이 깡통에 불과하다는 걸 모른 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례로 2023년 택싱 장면이 공개되었을 때도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무리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제 개발 진행률은 처참한 수준이었음에도 억지로 지상활주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비용도 문제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칸의 초도 물량 양산 비용은 못해도 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하나 1,300억 원을 넘어선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 가격이 단순히 개발비와 생산비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부대 시설이나 향후도 입될 무장, 그리고 전체 운용 인력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제반 사항을 감안한 최종 가격은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KF-21 초도 물량 양산가가 890억 원이었던 이유도 앞서 언급한 관련 인프라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KF-21 양산가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칸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엔진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4대 핵심 기술 개발마저 모호한 상태라는 데 있습니다. 시제기에는 그나마 F110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양산에 투입할 엔진은 아직 협력업체마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업계에 돈 적이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관련 소식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이나 가격 등에서 튀르키예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며 이런 상태라면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모호한 4대 핵심 기술 개발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날기만 한다고 전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이 그러하듯 멀티롤 전투기는 모든 전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터키는 에이사 레이더, IRST, EOTGP 그리고 통합전자전장비 중 어떤 것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KF-21이 시제기 공개 한참 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완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칸의 초도 비행은 기껏해야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튀르키예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난항에 빠져 있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T방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다 중국도 칸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최신 기술을 제공할 리는 없겠지만 중국과 이슬람 문화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튀르키예의 입지가 더해진다면 방산시장 경쟁의 승자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튀르키예는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슬람 국가들을 칸의 잠재적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서방 사회보다 저렴한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에 매력을 느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무기 체계가 단순한 성능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대한민국과 K방산이 멈춰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KF-21이 칸에 비해 앞서간다고 해도 격차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또한 비단 튀르키예만 아니라 다른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잃지 않을 확고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멈춰서 있는 동안 경쟁국들은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